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증 과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조선에 대한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올해 상반기 때 일단 하나오션이 가장 이제 대장주로서 먼저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었고 이미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 LNG 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카타르 이제 선주, 카타르 에너지죠. 이제 그쪽에서 꾸준하게 이제 수주 모멘텀이 계속 이제 이어져 왔었던데, 근데 최근에 주가의 하락세들은 사실 그런 일년간들의 이슈가 계속 상반기 때부터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정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꾸준하게 지금 모집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워낙 이제 그런 숙련된 노동자들이 아니라 좀 단순 노동직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이슈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실제로 인도 시점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도 시점이 미뤄지는 겁니다. 이미 2년 전에 어느 정도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그게 나가야 그 슬롯에 새로운 이제 그 물량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미뤄지다 보면은 선주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급한데 그럼 중국 조선사 쪽으로 넘어가야겠다. 최근에도 컨테이너선 2대가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주가가 생각보다 이게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17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150, 140대에서 170까지 올라왔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2007년도 그때가 한 현대중공업이 50만 원 갔을 때가 195포인트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일각의 리서치 애널 같은 경우를 물어봤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마 힘들지는 않겠냐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두 번째 호황기는 맞다. 적어도 2026년까지는 실제 계속 올라가는 시점은 맞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런 수급적인 밸런스만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올해 하반기는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내년 상반기 때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기대를 해봐도 좋고 2026년까지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카타르 에너지 LNG 운반선 2차 프로젝트에서 삼성이나 한화가 성과를 더 올릴 수 있었는데 HD 현재 중공업이 낮은 가격의 계약을 체결해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하나오션이 더 많이 받을 줄은 알았어요. 그리고 전체 한 60척 정도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오션이 제일 많이 받을 줄 아는데 말씀대로 이제 한국조선양인가요? 그쪽이 제일 많이 받아갔고, 물론 1차 때는 중국조선사도 있었습니다만 2차 때는 제외됐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적어도 LNG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조선 3사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조선 3사 내에서도 점유율을 가져갔다는 것은 아마 그게 하나오션도 지금 슬롯에 대한 여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 좀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하나그룹에 이제 인수되면서 사실 방산, 특히 잠수정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있고, 최근 현대중공업이랑 또 그 울산급 그 호위함도 한바탕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너지 측면에서는 하나오션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HSD 엔진 같은 경우도 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앞으로 흐름은 삼성중공업도 좋긴 하겠지만은 현대중공업 계열사들과 이거는 이제 하나 계열사들과의 본격적인 이제 시너지가 맞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암모니아 자체 기술로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네, 이게 왜 자꾸 지금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대로 LNG선은 한국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인도 시점이 미뤄지고 그만큼 사실 중국에 있는 국영 기업이 거의 8, 90%가 그냥 밀어줍니다. 중국 조선사들에게. 그런데 그 나머지 20% 정도에서 LNG선을 몇 개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 진입장벽도 있는 상황인데 중국 애들에게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그거를 기회를 줘버리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2027년, 28년쯤에는 어느 정도 LNG선에 대한 기술력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암모니아선과 같은 좀 고난이도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만큼은 그것만큼은 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고난이도에 대한 이런 선박들에 대한 특히 뭐 요즘에 친환경적인 이슈가 규제가 워낙 이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좀 캐파를 조금 늘려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선 3사들이 향후에 먹거리를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조선 모멘텀 플러스에서 방산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은 가치를 좀 더 둬도 될까요, 저희가? 네, 최근에 유상증자 하면서도 실제로 방산 쪽에 투자 모멘텀이 증설을 굉장히 더 많이 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방산 엔진, 항공 엔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 시스템의 무기와 실제로 그런 잠수정까지 만들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1차적으로 물론 최근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페널티를 한번 먹었었기 때문에 그게 점수가 떨어져서 이제 하나오션이 이기긴 했지만은 지금 캐나다가 지금 60조짜리 지금 수주 잠수정 그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폴란드도 있습니다. 그 잠수정 싸움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하나 오션이 잠수정과 LNG 다 같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몇 년간은 실적이 지금 하나 오션이 그래도 4분기 때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잠수정에 대한 수주 모멘텀까지 있다고 하면은. 물론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고개를 들기는 하긴 한데 물론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들이 낙폭 과대된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수급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엔 업황이 좀 돌아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황 그럼 하반기에 돌아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왔던 게 카타르 에너지발이 워낙 이슈가 컸었기 네. 때문에 이게 꺼지면서 그럼 이제는 그 수주 모멘텀의 강한 이슈가 소멸됐다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이 약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유가도 조금 빠지는 측면이 그쵸. 있었고 결국에 카타르 선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컨테이너선이나 탱커선과 같이 이런 다품종에 대한 다변화된 이런 수주 모멘텀이 조금 나와야 이제 LNG선은 이제 좀 더 이상 수주가 나올 게 조금 없지 않냐? 그러면 이제 다양한 게 나와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좋아진다. 근데 정말 답답한 조선주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엔비디아 오늘은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엔비디아 프리마켓 흐름 동향 한번 보면서 실적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3분기 때는 정말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 실적이 엄청나게 대박이 나왔고 실제로 그거 하나로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시장 반도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4분기는 생각보다 워낙 이제 4분기 때 큰 흐름을 보여왔었고 실제로 지금 한 달간 4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빠르게 지금 급격하게 올라왔으니까 참 오늘 여러 SNS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은 강하게 빠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컨센 자체가 한 160억 달러 매출이긴 하나 어느 정도 컨센보다는 한 10% 정도 좀 상위가 나오긴 하겠다고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아마 중국 쪽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시장에서는 우려를 좀 표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좀 시장은 계속 갈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설문조사를 봤어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나가게 되면은 아니면 그 전에 좀 팔아야 된다. 아니면 조금 비중을 줄인다. 아니면 나 무조건 들고 간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50% 이상은 무조건 들고 간다. 무조건 들고 네. 간다라는 게 설문조사였고 네. 그럼 과장님의 뷰는 어떤지 궁금해요. 물론 25% 정도 단기간에 올랐던 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업황 자체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샘 알트만 그 CEO에 대한 엄청, 이슈가 네. 좀 많은 걸 좀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일 콩쿨에서도 이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젠슨왕도 분명히 실제로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 이직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실제로 그 AI 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우려, 그만큼 기술력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그 이사회와의 갈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빠르게 AI 시장이 빨리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로 인해서 AI 수요가 엄청나게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다 내년에 이런 얘기가 충분히 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내일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아마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쪽에 한 표 좀 던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2차 전지 올해 상반기에도 한번 겪어봤다시피 네. 엔비디아를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한간에 계속 뭐 마이크로소프트, AMD 뭐 다들 AI 자체 칩 만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이 시장에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 이 시장 규모가 이제 올라가는 초입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온 디바이스 AI 얘기 나오면서 AI 컴퓨터도 나오고 뭐 AI 자율주행의 모바일 기기 다 이쪽으로 AI 구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자체가 확전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저는 뒤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먹거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 물론 오늘 이슈가 나왔던 거는 엔비디아 중국 쪽의 H220이 다음 달에 연기된다는 네. 이슈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중국 쪽 비중은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은 좀 덜하다고 제한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일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장을 하웨이가 지금 그쪽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워낙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엔비디아는 먹거리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물론 시총의 1,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분위기는 결국에는 이 하나의 반도체에 대한 본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싶으면은 국내 관련주들 또한 그 훈풍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물론 한미 반도체나 이런 애들 조금 많이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제우스나 아니면은 이오테크니스 제가 이 방송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삼성전자도 수율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쪽에 대한 이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었고 있었는데 아마 내일도 그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오를 수 있지만은 충분히 시장에서는 그동안 못 올랐는데 이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쪽에 내년 1분기 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월 달부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이쪽에 수주 모멘텀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HBM 쪽 시장을 충분히 실제로 뭐 내년 하반기까지는 거의 50대 5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지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 체인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시장이 SK 하이닉스 쪽에 집중이 됐을 때는 한 번쯤은 다른 쪽으로도 비중을 두면서 눈을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과장님께서 비유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시장 흐름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땠습니까? 굉장히 물론 오늘 좀 급등을 했다가 좀 오늘 오후 시장에 조금 빠졌던 이슈 결국에는 엔비디아 경계감을 좀 유지한 것도 있고 물론 내일 새벽에 FOMC 의사록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워낙 옛날에 지나게 했던 얘기들을 그냥 회의록을 보여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는 워낙 지금 산탈레르는 반도체가 주도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오늘도 조금 뭐 제우스나 관련된 반도체들이 이제 흐름을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뭐 엔터주들 이슈가 가장 컸었죠. 뭐 엔터주도 이슈도 있었고 뭐 2차 전지 마이크로 프로머티도 오늘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이번 시장이 산탈레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업종들이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먼저 엔터주를 언급을 해주셔서 엔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엔터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JYP랑 뭐 하이버 10% 빠졌을 때 정말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뭐 중국 공구 판매 부진 사실 뭐 큰 영향은 미치지도 않을 뿐더러 물론 저도 이제 중국 쪽이 엔터주의 밸류를 업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인 건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국 중국 정상회담도 좀 아쉽게 좀 불발이 되긴 했었지만은 하지만은 이 모멘텀은 충분히 저는 계속 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빌보드 핫백에 그렇죠. 진입을 했죠. 보이그룹 중에서 두 번째로 들어왔죠. 물론 블랙핑크나 트와이스나 뭐 태양이나 이런 다른 가수도 많이 들어오긴 했었지만은 그만큼 새로운 우리나라 팬덤 자체가 빠르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방시혁 의장님께서는 K-팝이란 단어를 이제는 빼야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엔터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진영 대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K-팝 수준이 이제는 옛날과 같지가 않다. 이번에 JYP에서 내는 V차라는 미국 걸그룹이 있습니다.
전부 다 미국인들로만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프리싱글 앨범을 데뷔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만약 이게 잘 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BTS가 잘 되는 거랑 이쪽 가수가 잘 되는 건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요? 현지인이 미국 시장에 성공을 한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미국 가수 현지화된 약간 그런 장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먹히는구나. 프로듀싱의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BTS는 그 BTS만의 그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지만은 미국인들이 같은 미국인들과 붙었을 때 한국인이 프로듀싱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JYP와 특히 하이브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저는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이키즈가 속해 있는 이 JYP를 네. 이쯤에서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올해와 내년의 다른 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에 있는 도쿄 돔투어를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몇 명인가? 지금 JYP는 니주 있죠, 트와이스 있죠, 스트레이키즈 이제 그런 능력이 됩니다. 이제 스트레이키즈는 한 번 앨범 발매하면 500만 장 이상 그냥 나와요 이제. 옛날 김건모가 250만 장 판매했던 건 그게 진짜 사이즈가 다른 상황이죠. 근데 내년에는 JYP가 왜 기대를 하냐? 라이브 제네레이션과 이제 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는데 북미 쪽에 대한 성장,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레나 투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콘서트 매출이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해에 신인이 한 그룹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내년에 3그룹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 나는 프로젝트 C 그룹도 나올 거고 그리고 남성 그룹, 여성 그룹도 나올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멀티 레이블의 정착화라고 저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수 그룹이 컴백했다가 들어갔네. 그 바로 또 다른 그룹이 나와서 계속 돈을 벌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SM은 여기서 좀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하이브와 JYP가 이 시장을 좀 선도하는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콘서트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콘서트의 매출 밸류도 굉장히 크게 업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인들은 말씀드린 중국 공급 물량들을 이미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콘서트가 열리게 되면 그냥 매진 사례는 계속 꾸준히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하이브는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으로 네. 지금 계속 있나요?라고 여쭤보시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오늘 나온 뉴스에서도 그 10위 안에 하이브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와 JYP, 엔터 이 두 가지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알테오즘 사고를 만에 한 5%나 네. 급등을 했었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한 2달 전, 한 달 전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때 현대차증권의 엄민용 애널이 계속 이거를 부각이 했었고 실제로 지금 박순재 대표도 실제로 이제 이거는 좀 오피셜을 했던 부분도 있고 실제로 워커사와 지금 계속 의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할로자임은 이와 관련된 플랫폼이 내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알테오제 알트 비포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인 비독점 계약에서 독점 계약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머크 키트루다 이걸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 이거 나중에 특허 만료되게 되면 다른 애들이 우리 거 쓰면 어떡해? 이거 우리만 쓸 수 있게 해줘. 돈 많이 줄게. 그 밸류를 이제 그 밸류가 그렇게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밸류 자체가 그 현금 흐름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할로자임이 지금 시총이 한 7조 정도가 되고 알테오젠이 한 4조 정도가 됐는데 그럼 할로자임과 똑같은 현금으로 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 거의 실제로 지금 엄인용 애널도 거의 12만 원, 13만 원까지 밸류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올해 내에 계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안에서도 좀 눈여겨보시는 기업들 있을까요?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한미약 인원에서도 중장기로 비만 치료제를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제가 이제 SK 바이오팜도 이제 탐방을 다녀왔었긴 했었는데 이게 올해 1월달 이게 1분기 때부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흑자 전환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실적도 큰 상이 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투자하면 라이센스 아웃 이것만 기다렸는데 이제 실적 나오네.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그리고 SK 바이오팜도 4분기면 흑자 전환됩니다. 에스코프리 매출이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선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의 성장 추세라면 원래 뭐 8% 성장밖에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워낙 이쪽은 이제 처방전이 계속
천천히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은 3%밖에 성장 못합니다. 그럼 내년에 본격적으로 1위 수준 안에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도 북미 시장에서 특허 만료 기간을 연장을 시켜버렸습니다. 5년 연장, 2030년까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에 대한 매출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실적으로 승부하고 물론 1월 달에 가장 큰 JP모건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과 다르게 이제 시간이 워낙 지났었기 때문에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최근에 유학여행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내년 폐암 치료제 임상 3상이 끝나는 시점도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에는 그런 라이센스 아웃이나 시판을 통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오르기가 쉽지 않다라면은 가장 민감한 섹터가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죠. 자, 바이오 알아봤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이 타이어 마진 주목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사실 작년에는 안 좋았던 점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항상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죠. 실제로 고무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던 측면에서 이제 그만큼 가격도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고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게 내려왔고 물론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만큼 마진 자체가 전기차 타이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만큼 마진도 굉장히 많이 남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R이라고 하는 이제 교체 타이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타이어들 주가들 굉장히 요즘에 많이 좀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체코 공장이나 이쪽에 유럽 쪽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3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마진이나 이런 수요 개선에 따라서 그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좀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랑 이게 넥센 타이어가 굉장히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물론 지금 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업황 자체가 회복되는 흐름이 계속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덩달아 같이 움직인 시장이 이쪽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내연차 시장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자동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 타이어 교체가 대략 3년에서 4년이거든요. 이런 수요가 한 번에 돌아올 시점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도 이번 3분기 때 굉장히 좀 좋았었고 4분기도 특히 좋았었는데 물론 윈터 타이어보다 사계절 타이어가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3분기 실적의 큰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오히려 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넥센 타이어가 좀 좋지 않나. 사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최대 주주 좀 이슈도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를 좀 오히려 좀 탑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미국장 통해서 국내장까지 전체적인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축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몇 대 몇이었어요? 2대 0이요. 2대 0이요. 지금 3대 0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 끝났나요? 네, 승리의 기운이 또 엔비디아 실적까지 쭉 오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함께 해주신 분은 이화진 과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